자, 제가 아침에 그 긴급 생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 쓰러졌고, 그리고 지금 이 프랑스나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데리고 오던 의사들이 코로나로 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북한 의사가 임상 경험이나 이 숙련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좀 상당히 긴장한 채 이 심장 스탠스 수술을 했는데 잘 못 되어서 지금 중국에서 와서 조치 중에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 이까지가 전부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평양에 프레이드를 주로 하고, 또 가끔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에 대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소에 김일성 광장으로 제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소에 지금 수상한 움직임이 위성으로 포착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이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영국의 더 선지에 지금 이 북한의 인공위성 이미지로 보니까 김정은의 지금 장례식, 대규모 장례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 선지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 김정은의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는 대규모 행사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심장 근육에, 우리가 모든 근육이나 뼈는 다 피가 공급되어야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이제 이게 동맥이 혈전이 쌓여서,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심근경색이나 심장이 멈추는 이상이 생깁니다. 자, 그걸 이제 막기 위해 막힌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에다가 금속 섬유, 철금운망으로 만든 스텐드를 넣어가지고 그 막힌 심장을 뚫거나 넓히는, 막힌 심장 혈관을 뚫거나 넓히는 시술을 심장 스탠스 시술이라고 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제 이 수술을 급히 받았는데, 이 시술을 급히 받았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중국 의료진이 왔지만은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는 동안에 머리 등으로 이제 혈전이 가서 혈관을, 온몸을 혈전이 흘러다닙니다. 원래 이 스텐트 수술 받은 사람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타구니 팔에서 지금 이 동맥을 절단하고 그 사이로 이제 스텐트를 넣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면서 화학 물질을 갖다가 분사해서 혈관에 이제 쌓인 찌꺼기를 녹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일종의 좀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뚫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찌꺼기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잘못하면 머리나 이런 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텐트 수술을 하고는 24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날 자전거 이제 이 바이시클 타는 걸 시켜보고,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이제 퇴원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혈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잘라내어서 다시 묶는, 그래야말로 바이패스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는 것을 이제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하고, 스텐트를 넣는 것을 시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에는 특수계층 말고는 이걸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긴 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다 이걸 하고 있죠. 많이 해서 수만 사례의 지금 임상 경험이 이제 쌓여서 숙련이 되지만, 북한의 지금 수준으로는 그 숙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의 트럼프나 린지 그레이엄도 이 정도까지 딱 알고 있는 게 전부다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10시쯤에 이 정보가 오랫동안 이렇게 연락해온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쪽에도 신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아끼고 있다가 이제 이 문제가 그야말로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죽거나 지금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했다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군사 프레이드를 하는 장소 김일성 광장이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규모 장례 지금 행렬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제가 말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끝이 났다 이런 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무망한 상태다라고 보는데요. 문 정권은 지금까지도 김정은 정권이 끝났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사실상 자신들이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결례를 하는 부분일까봐 아무 일이 없다고,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정보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특이 동향이 없다, 심혈관 부분이 가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만약에 저런 상태인데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4월 27일 그저께 철도를 연결하겠다, 그리고 DMZ 평화 지대를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산가족이니 실향민 교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한 부분은 이건 외국에서 봤을 때 좀 정상적인 집단인가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이 왜 저렇게 무능력하냐?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이틀 지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1조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운영되는 조직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포 15조에 저런 정권에 따라서 비위를 맞추는, 때로는 간첩 잡다가 때로는 간첩하고 내통하는 저런 조직은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이 스파이 첩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김정은 이후의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가가 심각한 상황이 지금 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핵과 ICBM이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절대 지금 지도자가 만약에 유고 상태에 빠졌고 그 후계 구도라는 것이 지금 불명확합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당 중앙이라고 하며 김여정을 띄웠습니다마는 김여정이가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초반에 후계자의 지위를 잠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북한 같은 나라에서 여자고, 그것도 젊은 여자가, 김정은이보다도 더 어린 젊은 여자가 계속 북한을 다뤄가기는 저는 불가능할 거고, 군부가 실제로 김여정이의 말을 맹신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죽음으로 북한의 왕조는 사실상 끝이 났고, 김정은이 아들이 2009년생 12살이라고 하는데 걔가 언제 커가지고 북한의 또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수렴청정이나 이런 왕조의 위기에 빠졌고, 그렇다고 지금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가지고 폄하되고 있는 자기의 삼촌 김평일이, 김정일이하고는 배가 다르죠. 장승민 씨가 이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사망했다고요. 근데 장승민 씨 쪽으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 소송을 거니 온갖 형태의 압력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지금 정권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한테 압력이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지만은 확실한 지금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까지 기다렸고요. 이제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판단했고, 제 정보 소스도 그런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신하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 벌어지는 이후의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경쟁들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고, 그 경쟁의 결과 지금 이 강경파가 집권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 내부 분란, 즉 내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중국을 잡느냐, 중국은 또 북한 내부에 누구를 장악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상황들이 전개될 거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 총정보망을 가동해서 북한 내부의 권력의 흐름에 대해 추적을 해 들어갈 겁니다. 당분간은 과도적으로 김여정이가 이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김씨 일가가 다시 승계해서 북한을 왕조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김정은이로 끝났고,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은인자동하던 군부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합 집산이 시작될 거다. 근데 북한에는 핵과 ICBM이 있다. 핵무기가 35개 이상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은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장악해서 북한 내부에 권력 다툼이 벌어질 때, 거기에서 강경파가 핵을 가지고 지금 이 서방 세계를 위협하거나 남측이나 내지는 또 권력 경쟁에서 패배한 지금 자가 핵으로 자폭을 하는 이런 사태,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 정권은 북한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지 않는 문 정권의 태도 또한 매우 의아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북한에 누가 잡든 거기에 끈을 대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고 이러다가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북한의 내부가 이렇게 이제 절대 존엄이 사라져버리고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북한이 그야말로 무기, 무력, 이 성군, 군사적인 부분에 지금 세계 최고의 무장된 군벌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북한의 군벌 집단끼리의 지금 향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나 싸움이 벌어지는데, 남한이 자칫 잘못 만들어두면 굉장히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과 긴밀하게 미일 등과 조율하면서 중국이 북한 내부를 장악하는 부분에도 견제하면서 냉철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